머니케어 뉴스는 매일 오후 3시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함께 시장 브리핑 및 질문 답변 진행하며 오프라인 미팅 참석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니케어 회원을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종목 리뷰 및 시그널 체크를 통해 수익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뉴스 회원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2월 4일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그것을 갖다 잘 관리해 나가라. 그 잘 관리하는 게 뭡니까? 좋은 종목하고 또 안 좋은 종목 이렇게 수익 내면서 안 좋은 종목도 정리해 가고, 우리가 좋다고 생각해 투자했으나 수급이나 내용들이 팔로우하지 않는 경우는 또 정리해 주고, 그래서 또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들이 포트폴리오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매니지먼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결과적으로는 회전율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정하게 회전율, 우리가 장기 투자할 거 아닌 이상에서는 계속해서, 사실은 우리가 장기 투자하는 거죠. 삼성전자도 1년에 두세 번 거래할 수도 있는 것들이니까 한 종목 사서 계속 장기 동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장기 투자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국 증시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장기 투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포트폴리오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잘 생각해 보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했다 하더라도 고집을 피울 필요는 없다. 항상 시장은 어떻게 된다? 버블 속에서 움직여 가는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꿋꿋한 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월 넘게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있지만 그래도 수익성이 어떻습니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이미 60% 이상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 또 들어있으면 어떤 종목들이 몇 개가 한 두세 개가 또 박살이 난다 하더라도 하나만 해결한다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돼요? 또 내 계좌는 다 플러스로도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해 나가는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렸으니까 내가 14만 원 정도 수준에서 모니터링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타트 라인이 여기였어요. 그래서 넉넉하다. 지금 최근에 보면 이 상황만 좀 이야기 드려보면 매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그만큼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포트폴리오 종목 편입보다는 트레이딩 종목으로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LS 일렉트릭 계속해서 지금은 홀드앤고 의견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중에서 리가켄 바이오만큼은 크게 조정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조정을 크게 받지 않는다라는 것들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상방 여력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이나 셀트리온이나 SK바이오팜, 이것들 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매물이 나와서 조금 눌림이 발생이 됐는데, 이 종목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횡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내용이 좋고 시장에서 받아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어서 계속해서 제가 홀드앤고 가고 있는데, 어제 정도가 상당히 좀 의아하게 좀 이상하게 좀 시장이 매물이 많이 나와서 제가 시간의 거래도 좀 체크해 보시고 그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무난하게 잘 넘어와서 오늘 반등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블이라는 게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보유자 영역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충분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홀드 앤 드리블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제 같은 장에 들고 있기가 상당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가면서 드리블 해 나가는 내용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또 다른 종목으로 오전 일부 영상에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관련된 내용들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보시면, 추가적인 부분 또 리가켄 바이오 하나만 바이오에서 가져가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한 두 종목 정도는 우리가 보유하고 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홀드앤고 의견입니다. 지속 유지해야죠. HLB 생명과학 계속해서 홀드앤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 내고 우리 여기서 다시 들어갔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고 둘 다 가셔도 되고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3월 10일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드립을 해서 갈 생각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일단 내용적으로 보면 매물이 많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주가가 크게 눌리지 않는 거,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하고 있고 횡보하고 있는 것들이죠. 안 좋은 거는 횡보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꼬꾸라집니다. 근데 좋은 거는 횡보하면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좋은 쪽입니까? 나쁜 쪽입니까? 예, 좋은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리가켄바이오도 같은 이치로다가 우리가 홀덴 드립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중복 포트폴리오 아니냐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이건 FDA 승인 이슈가 있는 것들이고,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빅 파마들하고 신규 계약이라든지 ADC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이걸 보고 있는 거라서 좀 포인트가 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 글쎄, 어제도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많이 눌려가지고 좀 찜찜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어제,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제 이거 던지고, LIG 넥스원을 갖다 잡았으면 훨씬 더 수익성이 좋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도, 그럴 수는 없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LIG 넥스원은 높이 상승을 하고 있어서, 저거는 빠이빠이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뭐 따라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국항공우주 가지고 사실 우리가 다시 드립을 해서 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하나시스템은 다시 20%대 수익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홀드앤고 가야죠. 우리가 목표가까지 가야 되는데 뭐 과정이 좀 있겠죠. 그리고 일단 트럼프가 한 달 정도의 여유를 줬으니까요. 우리 충분히 또 제가 볼 때는 상승 탄력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한국 반상 중에 미국을 향해서 수출할 수 있는 회사는 LIG 넥스원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선. 그다음에 냄새를 조금 풍기는 것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그거 말고 나머지 회사 미국 관세하고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방산주 관련돼서 크게 조정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나오는 실적이나 이런 내용들만 가지고 우리가 좀 바라보고 좀 냉철하게 좀 진행해 보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산마켓, 뭐, 이거, 우리 드리블 잘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종목의 백투 노멀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모멘텀이 좀 나오는 것이 뭐예요? 오크라 재건,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것들 좀 생각하면서,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전진건설 로봇 제가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예, 우크라 재건을, 우크라 평화협정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 예를 들면 나타날 현상들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낮아지게 되면 다시 한번 더 매수를 하고 공략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두산 마켓의 221 이동평균선은 저평가된 구간에서 221 이동평균선입니다. 왜냐면 백투너블로 가는 과정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221평 라인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영업이익률 10%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두산 마켓 같은 경우가 자체적으로 보면 주가 수준이 222동평의 하단으로 내려갈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222동평균선까지는 우리가 꿋꿋이 지켜주면서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도 틀림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 좀 체크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두산 마켓 같은 경우도 제가 목표하는 구간까지는 충분히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으니까 조금 많이 좀, 차익 매물이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 또 같이 좀 하락하는 모멘텀이 좀 나타나는 경우도 있긴 하겠죠. 자,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스타트 라인이었습니다. 여기가 사실 트레이딩 바이 구간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을 오늘 좀 높였어요. 30%에서 40%로 좀 확장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드리블 가야 되는데, 이 내려가 봤자 뭐 여기 어딘데, 여기까지 갈 만한 지금 현재 상황은 거의 없잖아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지금 한 달 정도 구간 안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뿐이에요. 자, 트럼프가 관세 정책 한 달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달 이내에 타격받을 정도의 내용들은 없다. 거기다가 지금 대장주잖아요. 조선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럼 추가적으로 하락할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겠구나라고 저는 판단을 좀 내려서 그 이중을 좀 확대해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아래쪽은 이제 열어두고 가는 건 분명히 맞겠죠. 그리고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뭐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면 맞는데 그것들을 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해 나가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HD 현대미과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한 18만 원 정도가 올해 설정이 되어져 있고요. 영업이익률 다 계산해서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정고점 정도 부분 가는 것까지 일단 해석을 해놓고 그 이상에서 즐겨나가는 건 상황적인 부분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앞으로 좀 한 달 정도 안에 플레이하는 내용으로 설정해놓고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SK텔레콤, 제가, 이거는 55,000원이야. 여기죠. 빗금치는 부분. 54,000원과 55,000원 정도에서 매수해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충분히 매수할 만큼 매수를 해놨고, 이제부터 기다리는 거죠. 이거는 그냥 뭐합니까? 이제 웨이트 해야 돼요. 왜냐면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수출주도 아니고, 달러 강세 영향을 받습니까? 트럼프 관세 영향을 받습니까? 그냥 본인 실적만 꾸준히 나오면 되는 거고, 영업이익률 10% 정도 꾸준히 나오는 회사니까, 제가 보면 그 윗단으로 올라가는 때가 분명히 또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SL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방법이 좀 다르긴 합니다. 지금 어쨌든 트럼프 관세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래쪽을 열어두고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평단 조절해 주시면서 포트폴리오 구성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최초로 들어간 구간은 저는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체크하시면 좋겠지만 여기 이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 라인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직도 좀 더 눌려야지 양봉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오늘 저 정도 양봉 가지고 우리가 양봉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더 아래쪽에 열어두시고 천천히 더 오픈할 매수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곳은 여기 윗단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올해 연중에 이 부분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SL 같은 경우는 특히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그 램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가가 좀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관련이 있어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또 무게감이 또 있고 또 기본적인 매출 깔고 있는 것들이라서 매출 변동이 크게 나타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판매가 완전히 깨진다. 현대차 그룹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이 종목이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저평가 구간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 쪽으로도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여기 이 라인을 좀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거, 그쵸? 3만원 정도 근처에서 잡으신다고 한다면 더더욱 더 좋겠죠. 저는 하방으로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 종목만큼은 물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눌려서 제가 포트폴리오 정리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음번에 또 트럼프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 또 영향을 크게 받겠구나. 근데 종목이 좀 어떻게 돼요? 지금은 하방 추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서 잠시 좀 쉬었다가 다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서진 시스템이 나빠서 그런 거냐? 그건 아니죠. 왜? 모든 포트폴리오 지금 조정받은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있어요. SL 하고요. 코리아 FD하고 LG전자 이런 것들인데 LG전자 버리긴 너무 개인적으로는 좀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회피 기동성이 좋은 거 이런 것들로 좀 선정을 해서 어제 좀 정리를 좀 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바이로직스와 인텔리언테크 어제 조금 공시 내용이 나왔는데 그 사실은 저는 그 내용 보면서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 공시 내용 자체가 그냥 YOY 대비 지난해보다는 좋았어 이런 결과물 발표한 거죠. 왜냐하면 지난해 대비해서 이제 30% 이상 영업이익 변동폭이나 매출 변동폭이 생겼을 땐 의무 공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도 보면 시장이 그만큼 뉴스에 민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정도 뉴스야, 그 정도 공시 내용 가지고 주가가 어제도 갑자기 그렇게 안 좋은 장에서도 4%, 5% 움직였다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진짜로다가 좋은 실적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언제입니까? 예, 1분기 이제 2분기 실적이 좋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바람타고 저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어제 움직임 하나 자체가 저는 바로 튈 거다 이렇게 해석한 것보다는 저 정도 뉴스가 있고 저 정도 튀었구나 라고 한다 그러면 진짜 오리지널 뉴스가 또 우리의 또 실질적인 거 기다리고 있는 뉴스가 나온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 스타링크가 지금 3월달 어쨌든 1분기 중에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원앱 서비스도 유태세 원앱이죠.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각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중인데 지금 어쨌든 해상 인공위성 안테나 쪽에서는 인텔리언테크가 넘버원이고 그리고 스타링크라든지 지금 스타링크의 납품 이력도 가지고 있고요. 유텔사 원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서비스를 진행하면 결과적으로는 인공위성 안테나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나라는 많은 서비스를 필요하지 않겠지만 뭐 오지라든지 또 군용이라든지 또 나라가 좀 넓은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지국 설치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기지국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만 있는 것들이고 아주 이제 저기도 인공위성 통신으로 진행하는 것들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반응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아, 이것도 사람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구나. 그래서 유바이로직스나 인텔리엔테크나 사람들이 관심도 상당히 높게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홀드앤고 의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지금도 플러스 한 3%, 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플러스 3%, 4%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성적 수준이에요. 지금 좀 더 이제 보유자 영역으로 진입하길 기다리고 있는 것들인데 뭐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면서 또 갑자기 또 어떤 안 좋은 악재가 터졌어. 그러면 또 좋은 종목하고 안 좋은 종목하고 또 같이 정리해주는 그런 생각도 좀 해주시고요. 한국항공우주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여러분들 좀 보실 때 제가 222도 하단을 들어가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우려사항이 있었던 건 F404인가요? 그 엔진 있지 않습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들고 있는 거. 그 엔진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공급이 조금 차질이 있었다고 하는 우려가 좀 있었고, 그런데 뭐 제가 볼 땐 그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국항공우주는 이야기하고, 자, 그런 부분이 생기면 엔진이 빨리 나와서 빨리 제작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재고가 쌓이면 재고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 기업으로서는 어떻게 그것이 부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데, 해소가 되는 과정 속과 또 필리핀 수주, 이런 필리핀 수주가 지금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나올 거거든. 거기도 복잡하지 않아요. 그 나라 규모 대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또 그 항공우주 산업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이니까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나와 있는 수준 내용이나 이런 내용으로 보면 뭐 괜찮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또 이것도 바람이 불면 여기처럼 우리 지난해 요거 줄겼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못 줄였고 요거밖에 못 줄이긴 했는데 괜찮았다. 이런 식으로 나타날 가능성 분명히 어디에서나 상존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국항공우주 우리가 거래하면서 매력은 또 이런 매력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유가가 또 올라갔잖아요. 달러, 뭐 환율 또 강세 이렇게 나타나면 조금 눌림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요. 실적 자체가 좋아요. 그래서 지난번 여기서 못 담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눌리면 또 담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좋아질 거다. 우리가 지난번에 기대감 갖고 여기 올라갔잖아요. 이게 기대감 갖고 이만큼 올라가는 내용인데 실적이 실제로 다 그것만큼 반영이 되면 여기까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뭐 이런 내용을 들어 생각들을 해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여기 라인 윗단은 충분히 간다. 그래서 이 공간 어디서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해낼 수 있는 우리가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종목이죠. 물론 한국전력도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거래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만 거래하는 겁니다. 올해 왜 요금 인상 이슈로 인해서 회사의 회계 장부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때 기대감이었으니까 원점 타격이 맞잖아요. 원점 타격 들어오다가 매크로가 더 깨졌으니까 좀 더 눌린 거고 실제로 221표 가방에 있는 거는 그래도 부담되는 구간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니까 저희가 팔로우 못했던 것들이죠. 어쨌든 저는 저걸 보유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또 혹시 미 포트폴리오에 안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한 번 정도 이 아래쪽으로 하방으로죠. 지금 현재 주가 하방에서 양봉 보면서 매수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글쎄요. 요즘 트럼프 관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냥 홀드하면서 지켜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LG전자가 결국은 에어컨 판매 실적, 그죠? 냉방 공조 장치, 또 AI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내용들 충분히 저는 가지고 있다 생각이 들어서 뭐 기본적으로 저는 때가 되면 이 정도까지는 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 분들이 아마 83,000원 뭐 이 정도 전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가 그리고 조금 여력이 남아 있을 텐데 너무 서둘러서 보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오버행 떨어진 자리 이렇게 되면 또 슬금슬금 또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꽤 필요한 종목이긴 한데 인도법인 상장하고요. 또
실적 개선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것도 매수 타임이 좀 들어올 때가 기관 매수가 들어올 때가 주가가 올라갈 텐데 뭐 좀 기다려 보는 것이 중요하죠. 222 이동평 윗단으로 분명히 올라와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무슨 뭐 스몰캡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타임이 왔을 때 보통 보면 이제 5월달 되기 직전에 주가가 한 번 정도는 올라온다. 그때까지 좀 드립을 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전 6개월을 바라보시면 당연히 직전 6개월 구간 안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들어오는 건 없어요. 왜 우리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작년도 3분기부터 4분기 실적 안 좋고 매크로 안 좋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락을 계속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이야기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85,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아마 저 정도 수준일 거고 제가 생각할 땐 뭐 77,000원과 85,000원 이 사이에서는 그냥 가는 걸로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항상 뭐 이런 거에 놀래가지고 항상 뭐 이렇게 뭡니까 던져버리고 이건 손절칠 건 아니죠. 이건 억울하지. 그렇게 하면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속 이야기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모니터링 할게요. 자, 머니케어 스쿨에서 우리 커뮤니케이션 진행을 하면서 가끔가다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편입 진행 종목이 GLK, 휴젤, 바마 리서치 오늘 또 이야기 드렸습니다. 한번 방송 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트레이딩 종목으로는 산일전기, 뉴로메카, S&D 정도가 좋다. 그래서 산일전기 오늘 시그널 좋고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조정을 받는다는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같이 일단 정리하는 거죠. 왜? 이게 로봇 테마는 같이 돌아가니까 이거 단독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왜냐면 지금 실적 베이스가 좋은, 뉴로메카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비해서 대부분 적자 회사다 보니까 테마가 끝나버리면 그냥 와장창 무너져요, 같이. 그런 점들은 생각을 하세요. 내 종목은 실적이 좋은데,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테마가 무너지는 건 매크로가 무너지는 거랑 같은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S&D 같은 경우는 삼양식품이 잘 나가. 그러면 S&D도 같이 먹는데 우리가 이제 스몰캡이니까 S&D 같은 경우는 뭐 불닭소스 이거 뭐 잘 나가겠죠. 불닭소스 비싸다며요. 아무튼 자 그런 건데 그래서 삼양식품 거래하기 좀 그렇고 짬짬이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이제 트레이딩이라고 한다면 뭐 S&D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뭐 이스트소프트 했었고 그래서 그것도 수익 실현을 좀 했었고요. 뭐 틈새 뭐 폴라리스 AI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머니케어 스쿨도 많은 또 관심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